축구를 사랑하는 축구팬 여러분, 신문선의 골이에요. 오늘은 정말로 쓴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제가 작심해서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을 비판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판을 하고 대한민국 축구의 변혁을 위해서 쓴소리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힘을 보태주십시오. 신문선의 골이에요.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신청 부탁을 드립니다. 대한축구협회 심판 공정에는 우문현답이었는가 아니면 우문우답 또는 우문오답이었는가 축구팬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자, 더 믿을 수는 없다. 한국축구 심판개혁 본격 시동 2월 심판발전 공청회 어느 신문의 제호였습니다. 자, 좀 속된 표현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쪽팔리지만 일본 J리그가 하면 대한민국 K리그도 따라서 한다. 모방이죠. 대한민국 축구의 오래된 공식인 일본 축구와 J리그의 컨닝과 모방. 그런데 모방도 컨닝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본 축구를 살펴보죠. 축구를 아는 행정가, 즉 축구 선수 출신들이 일본 축구협회 회장 미야모토 스네야스입니다. 그 일본 축구협회 회장은 현역 시절 간바 오사카의 레전드이기도 했고요. 40대 후반의 젊은 회장이기도 합니다. 미야모토 회장은 국가대표의 산실인 J리그의 발전이 일본 축구 발전의 근간이라고 늘 말해온 인물입니다. 최대한 우수한 선수를 길러내고 대표팀의 전력관을 결정짓는 텃밭이 J리그의 발전이고 J리그의 발전이 일본 축구의 근간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또 역설을 한 인물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J리그의 이사장인 노노무라 요시카즈도 축구선수 출신이죠. 노노무라는 54살의 역시 젊은 축구 경영인입니다. 일본 축구 프로축구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축구선수 출신의 행정가입니다. J리그 이사장 노노무라 요시카즈는 J리그 팀이 국제대회 출전 시 전 세계를 지원했습니다. 작년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 일본 팀들이 출전을 했을 때 일본 선수들을 비즈니스석에 앉히고 비즈니스석을 차지하지 못한 선수와 스태프는 이코노미석 세 자리를 여유를 두게 해서 선수나 스태프가 사양토록 배려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 축구는 한국보다 10년 늦게 J리그를 출범시켰지만 세계 축구의 흐름과 축구의 경제성에 관한 일본 특유의 성실함과 정교성을 바탕으로 일본의 최적화된 행정의 목표점을 정해 J리그의 새로운 규정, 제도를 빠르게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실행에 옮겨 일본 축구의 대도액의 텃밭이 됐습니다. J리그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일본 축구는 자본과 재정, J리그에 참여하고 있는 1부에서 3부까지 풍요함의 환경 속에서 우수 선수를 배출하고 이로 인한 수익은 국가대표팀과 각 연령대의 대표팀이 아시아 탑 레벨로 일본 축구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축구의 성공의 가장 큰 핵심인 재정 문제에 가장 크게 기여한 바탕은 바로 J리그의 중계권을 수조 원에 판매하는 마케팅 능력이었습니다. 수조 원의 중계권의 계약의 시작은 일본 축구의 깨끗함이었습니다. 승부 조작에 대한 클린함, 스포츠가 갖고 있는 가치에 스포츠 공정성에 관한 깨끗함이 이 중계 계약의 기초를 이룬 것입니다. OTT 사업에 기반을 둔 플랫폼 기업인 다즈는 일본 축구의 클린함을 중계권 계약의 가장 큰 가치로 판단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축구는 스스로 반성해야 합니다. 정몽규 회장이 프로축구연맹 총재 시절 터진 승부 조작 사건은 불법 배팅, 브로커 매수, 폭력 조직 개입, 에이전트와 구단의 결탁, 심판 매수 등 이 백화점식으로 엉켜 터진 것이었습니다. 이 중심에는 연맹이 있었고 정몽규 총재가 있었습니다. 2011년 5월 창원지방검찰이 선수 브로커를 소환 수사하며 광주FC의 성땡땡 선수, 상주 상무 피닉스의 김땡땡이 구속된 것으로 보도되며 대한민국 축구는 돌이킬 수 없는 전과 기록에 좋은 글씨를 썼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축구는 이러한 아픔이 있었음에도 대한민국 축구 역사의 길이 남을 이 사건에도 프로축구연맹의 최고 행정 책임자인 사무총장은 우산 속으로 숨고 책임지지 않았고 대한축구협회 역시 책임을 지지 않는 묘한 신공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는 아시아 3리라는 비아냥에 매도당하는 처지가 됐고 아시아 최고의 경기력과 재정적 탄탄대를 구축하며 성공한 일본 축구의 행정체계에 대한 컨닝이나 모방을 하는 부끄러운 축구 행정 후진국임을 자초하게 됐습니다. 그저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일본 축구가 시행하고 있는 행정적 제도나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제안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이 세계 추세에 발맞춰 2026-2027 시즌부터 추춘제를 도입하기로 한 뒤 K리그가 추춘제 도입을 검토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얼어붙은 잔디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고 부상이 속출하는 코미디로 행정의 후진성을 확인케 하는 대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개최된 심판 관련 공청회를 지켜보며 대한축구협회의 정몽규 회장, 프로축구연맹의 권호갑 총재는 현장에서 모습을 살필 수가 없었습니다. 2025 시즌 프로축구의 심판 오심 사태에 가장 무거운 마음으로 정작 책임져야 할 심판 행정에 관련 조치인 대한축구협회 수장인 정몽규는 얼굴을 비치지 않았던 겁니다. 권호갑 총재와 연맹의 입장에서는 축구협회의 심판 오심으로 누더기게 된 피해자임에도 이 중요한 공청회에 얼굴을 비치지 않고 외면을 했습니다.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이번 공청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공청회였습니다. 의문의답이 속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청회 발언자로 참석한 심판 이동준은 심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주장을 펼쳐 한숨을 쉬게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짚고 갈 점이 있습니다. 왜 심판위원장이 토론회 무대에 서지 않고 플로어석에 앉아 토론회의 참석자들이 질문을 받는 모양새로 구성이 됐는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동준 심판은 지난 시즌 제주와 전북 경기에서 오심으로 징계를 받는 비판의 대상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대한축구협회 심판을 대표하는 대표자인 양 심판계를 대변하는 모습으로 사과 멘트를 하는 건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 심판의 오심, 심판 배정, 심판 평가 등 모든 부분에서 심각한 위기와 이 위기가 심판 오심 사태의 원인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약된 근본적 해결 과제는 돈이었습니다. 정몽규 집행부의 심판 관련 무능과 오심 파동은 재정적 문제로부터 시작됐고 재정 문제가 심판 행정의 가장 큰 원인임을 파악하게 하는 대목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날 토론에서 연맹과 축구협회는 묘한 긴장감 속에 서로 책임을 정하는 듯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축구협회를 비판하는 주장은 궁색한 축구협회를 곤란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축구심판 관련 예산의 축소 문제는 정부의 특정감사 이후 줄어든 정부 기금의 예산 문제임이 밝혀졌고 심판에 대한 교육, 평가제도, 심판 평가에 대한 시스템 등의 문제에서도 공청회 단하라는 것은 바로 프로에 앉아 있었던 토론자들의 질문에 답한 축구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심판 공청회 단하에 있었던 심판의 현장이 토론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그런 분위기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으로 다시 한번 저는 강조합니다. 심판의 오심, 심판 배정, 심판 예산 등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인과 책임은 궁극적으로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의 책임이고 이 책임을 권한을 위임받은 심판위원장 역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행사를 준비하고 기획한 대한축구협회는 정몽규의 들이닥칠 쓰나미를 심판 배정, 평가, 교육 등으로 총괄하는 심판위원장에게 정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꼼수를 느낀 건 비단 저뿐일까요? 3시간여 진행된 심판 공청회에서 가장 중요한 심판 배정과 평가, 교육 등의 책임자인 심판위원장을 단하에 앉히고 2005 시즌 심판에게 가장 요구되는 공정성에서 심각한 흥결을 보인 이동준 심판을 단상에 올려놓고 심판 오심에 관한 사과를 하는 퍼포먼스를 한 것은 한마디로 쇼였습니다. 이동준 심판은 K리그의 일가 심판일 뿐이고 이런 사람이 마치 대한민국 심판을 대표하는 사람처럼 심판 오심 파동에 대한 사과를 하는 것은 참으로 넌센스였습니다. 이동준 심판의 이날 오심에 대한 사과는 자신에 대한 오심, 즉 2025년 10월 전북과 제주전 페널티 박스 안에서 전진우가 밟히는 장면이 명확했음에도 노 페널티를 선언했고 VAR은 필드 리뷰도 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이를 명백한 오심으로 인정했고 이 사건은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 오르며 K리그 판정불신의 기폭제가 된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안양시장이자 구단주인 최대호 시장이 판정 불만 당시 이동준 회장은 심판의 독립성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맞바닥 쳤던 그런 기억도 생생합니다. 전북 타노스 코치 인종차별 논란 등 심판이 비판받거나 구단, 팬 등으로부터 공격받으면 가장 먼저 성명서를 내며 방패, 막임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인종차별 사건은 결과적으로 거소포획 감독이 K리그를 떠나는 결정적인 원인이자 빌미가 됐던 것입니다. 이번 심판 공청회의 내용은 한국 축구의 뿌리 깊은 심판계의 파벌과 이에 따른 심판 배정과 평가, 교육 등에 관한 후진적 심판 행정을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해법을 기대했던 축구인들과 축구팬들은 아마도 심각한 좌절감만 더 커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단이 오진이면 처방도 오답을 내게 된다는 평범한 판단이 심히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이러한 축구 행정은 정몽규 집행부가 2013년 축구협회 행정을 맡은 이후 되풀이되는 도돌이표 정몽규 행정이 민낯이자 중요한 색깔 때마다 책임은 축구인들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원인이라는 것은 축구인, 축구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난해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출마하며 제가 내세운 심판 관련 공약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심판연맹 독립을 약속했었습니다.
이 공약을 뒷받침할 내용은 첫째, 심판비에 관한 협상은 독립한 심판연맹과 축구협회, 프로축구연맹과 사업적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통해 계약을 맺게 하겠다는 공약이었습니다. 이유는 경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심판의 미래를 위해 교육과 평가, 배정, 젊은 심판 육성에 관한 재정적 안정을 꾀하기 위한 공약이었습니다. 두 번째, 독립한 심판연맹은 승부에 관한 암묵적 카르텔의 축구 권력차로부터 독립시키고 심판에게 요구되는 룰에 입각한 공정한 판단을 담보하기 위한 극단적 조치를 공약으로 구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구상은 심판 발전을 위한 재정 확보에 기여하고 독립적 행정으로 대한민국 축구의 만국 사건인 제2의 승부 조작을 방지할 수 있다는 혁신적인 행정이라 본인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심판 관련 공청회를 지켜보며 이 토론회의 가장 중요한 진행을 맡은 소통 현장의 원맨실은 대한민국 심판의 심각한 도덕성 결여, 룰의 일관된 적용에 심각한 문제 등의 해설 방법론적인 묘책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고 꼬집습니다. 이번 심판 관련 공청회는 현장에서 벌어진 심각한 대한민국 심판계의 문제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며 3시간여를 허비하는 모습에 그저 정몽규 책임을 면하게 하는 기획된 쇼라는 생각과 더불어 정몽규 회장의 행정은 늘 그러면 그렇지 하는 자책감을 갖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심판 공청회에 참여한 이동준 심판은 향후 대한민국 축구 심판이 가장 걱정되는 큰 카르텔로 판단하며 이를 경계하고 지켜볼 것입니다. 공정함을 가장 중요한 조건이야. 공정함을 요구받고 있는 심판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덕목으로 요구받는 레프리의 중요한 조건은 바로 공정성입니다. 사단법인 성격으로 단체를 조직하고 이 단체의 구성원이 70여 명에 되는 비대 조직임을 언론과의 축구 팬들은 알고 있는지요. 이 단체는 회원들이 한 달 회비를 5만 원 내고 있고 이 회비를 내며 이 단체에 가입한 일부 심판들의 입을 통해 정치적 모임, 정치적 단체라는 고백의 이야기를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동준 심판은 제2대 심판협의회 회장으로 이번에 또 재선이 됐습니다. 무려 91.7%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동준 심판은 토론의 토론자로 선택한 것은 혹여나 축구협회와 정몽규 회장은 교섭단체로 인정하며 대표성을 부여한 것이 아닌가 되묻고 싶습니다. 정몽규 회장에 직설합니다. 대한민국 축구는 심각한 위기이죠. 그 중심에는 정몽규 회장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국민들도 축구 팬들도 축구팀을 보유한 기업과 시도, 구단도 팀을 갖고 있는 주체인 학교, 기관장도 그리고 학부모들도 그리고 심판, 각 연령대 지도자 등등 이제는 못 살겠다 난리입니다. 심판 공청회의 쇼 결론은 돈이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교육도 시키고 돈을 많이 줘야 심판 지원자가 심판에 도전하고 돈이 있어야 교육도 육성도 평가도 공정하게 할 수 있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오답을 제시한 공청회였습니다. 그나마 정 회장은 이 자리조차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사는 정 회장에게 따져 묻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정말로 축구를 공부하고 있는가? 또한 정말로 축구를 사랑하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정몽규 회장, 이제 쇼는 그만하고 진정 축구 행정을 쇄신하십시오. 모르면 일본 행정 컨닝하고 모방하지 말고 과외 공부라도 하기를 충고합니다. 대한축구협회장으로 처음 당선된 2013년 1월부터 대한민국 축구는 신호등이 고장난 사거리, 오거리에 대혼란처럼 꼬이고 엉키고 그리고 대형 사고를 내고 있습니다. 대형 사고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모두 잘 알고 계신 각 연령대 대표팀의 처참한 성적, 축구협회의 영업이익 급감, 국제축구계에서 대한민국 심판을 평가 잘하고 있는 이런 암울한 분위기, 공정하지 못한 대표팀 간섭 선임 등 아마도 하루 반나절을 주저리 얘기해도 모자랄 겁니다. 신문선의 꼬리에요. 신문선의 눈. 직설이었습니다. 신문선의 꼬리에는 대한민국 축구의 개혁을 위해서 또 변혁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손을 맞잡고 올곧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